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꼴과 문단, 그거에 대해서 좀 속성을 바꾸면서 작업을 다양하게 해보는 걸 해볼 텐데요. 3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A4 용지를 하나 열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A4 용지를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자를 적기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타입 툴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띡하고 클릭을 해서 아무 폰트나 입력을 해주세요. 뭐 아무 글씨나 입력을 해주세요. 뭐 nice to meet you 뭐 이렇게 적었고요. 다음에 my name is Tina. my English name입니다. 자, 그리고 have a nice day. 그냥 아무거나. 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12포인트의 미리아드 프로 기본 서체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폰트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캐릭터 패널을 열어볼게요. 메뉴바 윈도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타입 들어가셔서 캐릭터 요거를 열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캐릭터 패널 펼침 버튼을 몇 번 눌러주면 이렇게 최대로 펼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서체의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서체를 쓸 건지, 자, 요즘에는 뭐 무료 폰트로 저기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배포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영문 폰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아무 폰트나 이렇게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서체 패밀리에서 두께를 더 지정하거나 뭐 서체를 변형한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통은 두께별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아드 프로라는 서체가 제가 선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저는 레귤러가 기본 선택이 돼 있는 거고 라이트로 바꾸면 얇아지고 세미볼드나 볼드, 블랙 보통 영문은 이렇게 라이트 레귤러, 세미볼드, 볼드, 블랙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옛날 폰트들은 뭐 아주 옛날에 윤고딕 폰트 막 이런 거는 110, 120, 130, 140 이렇게 두께를 구분을 했고요. 뭐 요즘에는 뭐 그냥 회사들마다 다양하게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자, 보통은 영문식으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이건 글꼴의 크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줄 이상 썼더니 여기에 요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12가 입력이 되면 얘는 자동으로 14.4가 되고요. 13, 14, 15 하면 여기가 자동으로 원래 기본에서는 자동으로 같이 늘어나는데 자, 이게 기본 설정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1.2배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기본이 1.2배냐면은 영문 서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20%라는 거죠. 줄 사이와 줄 사이의 간격이 120%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이렇게 쓰면 조금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영문 같은 경우는 대문자랑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단차가 생기면서 리듬감이 어느 정도 생기지만 한글은 네모꼴 글자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영어만큼 그렇게 변화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0%는 한글에서는 조금 답답해 보여요. 근데 보통 저의 경우 어떻게 쓰냐면 130도 쓰기는 하지만 보통 150 정도를 쓰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책자, A4 용지, 그리고 한 뭐 9포인트, 10포인트, 11포인트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 12포인트까지 요 정도 그냥 본문 글씨 이런 걸 편집 디자인할 때 그럴 때나 기준이지 사실 뭐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이를테면은 잡지도 킨포크 같은 잡지 있죠. 그런 잡지는 여백을 많이 주는 디자인을 보통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행간을 주는 편인데 막 일간지 낚시 잡지 막 이런 거 텍스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판형이 좁고 조금밖에 매수가 없는 애들은 그런 잡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한정된 폭 안에 많이 넣어야 되니까 좀 꾸역꾸역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일단은 행간을 한 1.5배, 1.6배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씁니다. 한글은 1.2배는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행간에 관한 얘기. 행간이 뭐다? 줄이 두세 주줄 이상일 때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커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간입니다. 자, 일단 자간부터 볼게요. 자간이 올라가면 지금 글씨 사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100 이렇게 입력하면 나는 띄어쓰기를 한 적도 없는데 애들이 벙벙하게 벌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을 하면 애들이 너무 홀쭉하게 붙어 있죠. 자, 이거는 글씨 크기를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그 글씨 사이사이의 간격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글 폰트 그 본문 폰트 쓸 때 보통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약간 좁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스트 양을 많이 집어넣어야 했던 옛날에 그 옛날 폰트들은 좀 이렇게 벙벙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25 요 정도 많이 썼는데 요즘 폰트들은 잘 뭐 배열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편집 디자인 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요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한글을 쓸 때 마이너스를 좀 준다는 것. 영문 폰트는 또 너무 제각각이라서 보시면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문은 그대로 많이 쓰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본문 쓸 때는 좀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마이너스를 넣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폰트일수록 좀 많이 넣어야 되고 요즘 폰트는 조금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웨이브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영문 폰트 아무거나 하나 써보겠습니다. 정렬이 돼 있는 폰트 말고 정렬이 돼 있지 않은 폰트를 쓰기 위해서 자, 제가 이거 커닝이라고 하고요. 이건 시각 정렬이고요. 한글에서는 자간처럼 들어가지만 사실 이건 영문에 있는 기능입니다. 자, 얘는 시각 정렬이에요. 자, 영문 같은 경우는 사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W도 그렇고 있고 A도 있고 V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 사선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요. V랑 그 다음에 A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넓어 보여요. 근데 이 옆에 D자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는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띄어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벌려준 것도 아닌데 지금 보이시죠? WAVE에서 W랑 A가 요렇게 그리고 A랑 V가 요렇게 근데 V랑 E는 붙어 보이죠? 이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보기에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게 시각 정렬이고요. 영어로 하면 커닝이라고 합니다. 요 커닝이라는 기능은 여기에 오토로 설정이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돼 있으면 영문 폰트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문 폰트는 다 오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걸 오토로 쓰시면 돼요. 보통 안 건드리고 옵티컬로 해주거나 매트릭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옵티컬과 매트릭스를 폰트 만들 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토가 있으면 그냥 오토를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값이 0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오토 같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수치를 입력하는 게 활성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거 글자의 높이예요. 그래서 150% 하면 이렇게 되고 50% 하면 납작해지겠죠. 뭐 이거 꼭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글씨의 가로폭이죠. 가로 자폭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퍼센트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포인트 이거 0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폰트는 기본적으로 만들 때 여기 베이스 라인에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선의 정렬을 높여주는 작업입니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영문 이자만 베이스라인을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하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만 위로 올라가죠. 보면은 얘만 이렇게 기준선이 8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높낮이를 조금씩 조절해주는 그런 작업도 종종 해줍니다.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글씨를 깨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각도예요. 한 글자씩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C자만 이렇게 잡아서 C자만 30도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작업은 거의 별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문자도 쓸 수 있고 소문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눌러주면 다 대문자로 바뀌고요. 꺼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걸 눌러주면은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적고 이거 위첨자 혹은 아래첨자 이렇게 수학 기호나 이런 거 이렇게 원소 기호 막 이런 거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제곱미터를 할 때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줄 기능과 취소선 기능. 이거 외에도 두껍게 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아래쪽의 기능은요. 랜덤이에요. 어떤 폰트는 기능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폰트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폰트를 개발할 때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설치할 때에는. 그래서 설치를 해보고 써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지겹죠? 그래도 참으면서 한번 이번에는 파라그래프 패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요. 2번 글꼴과 문단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요거를 오픈으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글꼴 패널에 했던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책의 35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는 문단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거는 바로 이걸 같이 조절을 하면서 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36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후렴구까지 다 써놨어요. 1, 2, 3, 4절까지. 근데 문제는 안 보이죠? 2절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왜 그런 거냐 하면 박스는 조그만데 글씨가 넘치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게 경고 표시예요. 넘치고 있다 텍스트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박스로 만든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늘려주면은 이제 남아있는 글씨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도구바에서 한번 문자를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길이 보전하세까지 1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자, 이게 왜 한 문단이냐면 제가 글씨를 1절 쭉 칠 동안 한 번도 엔터를 치지 않았어요. 그냥 쭉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1절이 이렇게 보전하세까지 끝났을 때 엔터를 쳤어요. 그래서 밑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 남산 위의 조선하부부터 여기 길이 보전하세 여기까지는 얘는 두 번째 문단이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세 번째 문단. 또 막 쓰다가 엔터를 치면 네 번째 문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그럼 문단이 4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을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를 여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 데나 놓으셔도 돼요. 이 첫 번째 문단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해물과에 두셔도 되고요. 보우하사에 두셔도 돼요. 여기에다 두시고 정렬을 문자 정렬 가운데로 해볼게요. 문단 정렬. 여기 그럼 다 같이 윈도우에서 타입에서 여기 파라그래프 이게 문단입니다. 자, 문단 패널을 열어서요. 지금 왼쪽 정렬로 돼 있는데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시면 1절에 관련된 문단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정렬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단은요, 여기 바람서리 불변함은 이쯤에다 둘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문단 정렬을 할 거냐? 여기서 네 번째 정렬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양쪽으로 강제 정렬을 하고요. 남는 걸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요거는 우리 신문 같은 데서 많이 작업하고요. 글량이 많을 때 많이 작업을 합니다. 깔끔하게 양옆을 정리를 해주죠. 여기가 일자로 되고 이쪽도 일자로 딱 정렬이 되죠. 대신 이제 안쪽에 그 띄어쓰기가 좀 랜덤으로 약간 변화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싫다면은 이 정렬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세 번째 문단은 양쪽 정렬 후 오른쪽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다 일자로 정렬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한 줄 남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문단 있죠? 네 번째 문단을 선택해 주시고 얘는 강제로 다 양쪽으로 정렬해 버리는 거 마지막 거 해줄게요. 그러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맨 마지막 줄에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가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쫙 펼쳐져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디자인을 할 때. 근데 이제 요 정렬을 쓰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단에다가 작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남산 위에다가 뭐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문단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둘게요. 뭐 남산 옆에다 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361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포인트를 해주면요. 이 두 번째 문단 전체가 다 왼쪽 들여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예측하시겠죠? 이건 오른쪽 정렬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3절에다 해보죠. 가을 하늘 뭐 이런 데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가을 옆에다 둘까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들여쓰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이쪽에 5포인트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에서 그대로 할게요. 이거 첫 줄에서만 작업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이렇게 10포인트 해주면은 이렇게 첫 번째 줄만 이 세 번째 문단 있죠? 세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만 10포인트가 들여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세 번째 문단에서 작업할게요. 지금 이 가을 하늘 공활한 데 있는 길이 보존하세 요 네 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절을 더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에다가 좀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문단 위에 빈 공간을 5포인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위로 5포인트가 들어갔고요. 그럼 계속 세 번째 문단에서 할게요.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면은 내가 선택한 문단 아래쪽에 5포인트의 빈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문단에서도 이렇게 정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를요. 전부 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거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양쪽 정렬하고 남는 거 왼쪽.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 이렇게 양쪽을 다 채울 경우엔 요거 정도 써주고 들여쓰기도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엄청 자주 쓰거나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이제 들어와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냥 영상 꺼내서 보시고 책을 꺼내서 보시면서 문단에 관해서 또 보시면 글을 쓸 일이 많을 때 그때 또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다음번에는 실제 예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꺼줄게요. 그리고 다음 예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